지난달 30일 날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연설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해석이 됐는가 하면 야, 이 세계 경제가 완전히 파국으로는 안 가겠구나.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춘다. 그래서 파월이 지금 경제의 경추락으로 인한 침체 그리고 인플레의 지속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겠다고 한 말이 이것이 이제 미국이 금리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국의 나스닥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한국에는 주식시장 훈풍 그리고 환율이 이제 1200원대까지 떨어지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그래도 위기를 넘긴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질까 봐 금리 인상을 0.75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경제 침체, 즉 대공황적 침체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이 두려워서 0.75가 아니라 올리는 폭을 부득이 낮추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금리도 못 잡고 또 경제 침체도 못 잡는 연준의 그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야, 이거 물가가 지속되고 침체가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희망적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방향으로만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다. 그래서 좋은 것만 듣는 시장이라고 하면서 파월이 이 시장하고의 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시장이라면 금융시장이죠. 시장 참가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좋은 방식으로만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면 그 심각성을 갖다가 꼭 이 곰곰이 씹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무시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을 한다고 지금 파월 의장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파월이 문제냐 시장이 문제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0.5를 해서 물가 인상도 경제 침체도 양쪽 다 걱정이다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시장이 환호를 보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가장 핵심은요, 파월이 이야기한 조만간에 금리가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된 전적인 원인은 파월이라는 사람이 작년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이게 지속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한번 신뢰를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파월의 말이 곧이곧대로 대중들에게 해석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아파트 렌트 값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요. 이것이 경기 침체의 하나의 이 암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오늘 분위기는 완전히 그 경제가 불투명하게 가고 있다. 경기 침체가 곧 시작되고 2월 달도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조만간 이렇게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주 요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고용 시장이 워낙 혼란스럽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생산 시장도 혼란스러워서 미국에서 누구도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현상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 통계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서 갖가지 해석을 지 맘대로 하게 되면서 고용시장이 견조하고 이 생산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파월 스스로도 이렇다 저렇다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문학적인 서사처럼 애매하게 말을 하는 속성이 있고 미 정부의 이 재무 담당 관료들 대부분이
그런 행태로 말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경제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취약한 학문이라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설명은 가능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어떨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은 없습니다. 왜? 대부분이 미래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이고 암울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말 잘못했다가 그야말로 돈 가진 사람들한테 찍히기 십상이죠. 네 돈 다 날라간다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사 자기의 추측과 확신대로 돼도 돈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상대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돈 많은 사람들의 지금 부합되는 학문이 되고 그들의 이론을 만들어주는 학문이 됐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제학 관련 누구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예측을 논리적이고 학술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신념에 차서 발표할 수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지나간 일에 대한 해석이나 하는 사람들을 노벨 경제학상을 주지요. 금융위기를 예측했다고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 자, 이 교수가 스태그플레이션과 부채의 복합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고 5일날 미국의 경제 전문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 수십 년간 시장에서 적자, 차입, 레버리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에 빗대어서 똑같은 이야기니까 잘 새겨 들어보세요.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부채 복합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 이날 루비니 교수는 팬데믹 이후 정부와 기업 개인이 모두 지출과 차입을 반복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쌓았다고 지적했어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정부, 기업, 가계가 전부 부채를 쌓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공공과 민간 부문 부채 비율이 1999년 200%에서 2021년에는 350%까지 증가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이 부채 비율이 150%가 더 증가했고 미국의 부채 비율이 420%까지 늘어나며 2차 세계대전 이후와 대공황 당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명시적인 부채 규모만 봐도 그 수치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루비니 교수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막대한 부채 비율 배경에는 각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있다. 제가 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는 재작년 팬데믹 이후 미 연준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재정 부양책에 나서면서 엄청난 자금이 시장에 풀렸다. 결과적으로 팬데믹 당시 파산했어야 될 부실한 기업까지도 이 돈을 받아서 구제받아 연명해왔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저금리를 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위험 요소로 등장했다. 즉 루비니가 화폐 남발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개인과 기업의 막대한 부채와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래서 각국이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이런 고강도 긴축이 세계 경제를 침체시킬 거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루비니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부채의 복합 위기를 금리 인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거다. 자, 미국에서는 금리만 인하하면 된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게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와 재작년 팬데믹과는 다르게 지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격이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경착륙 이후
장기간 지속될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루비니 교수가 한 말 대부분을 제가 몇 달 전에 1년 전부터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이 답이 없다. 통화 화폐 남발 때문에 벌어졌다. 저는 루비니 교수의 이런 요인 지금 외에 추가를 하자면 이제는 기계화 그리고 자동화가 낳은 비극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이 노동으로 가는 몫보다는 이 금융 투자 자본가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월등히 많아지면서 노동으로 돌아가는 몫이 적어져서 소비가 둔화되는 측면까지도 있다. 기계화와 자동화의 비극과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면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발생한 현상까지 겹쳐서 이게 대공황적 소비 감축을 낳은 요인까지 합쳐진다라고 언지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 중에 비로소 루비니 교수 하나가 이제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루비니 교수가 말한 이외에 문제도 더 있다라는 걸 이번에 또 지적을 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